있죠.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 데서도 잘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뭐 PC나 아니면 모바일로도 뭐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상장이 돼 있죠. 뭐 최근 들어서는 임플란트 다들 이제 아실 겁니다. 임플란트 많이들 하고 있고 이 부분이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개인들의 임플란트 가격이 이제 절반 가격으로 떨어지고요. 특히나 노인층에서 그다음 반 정도를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국도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인성, 특히나 노인들 같은 경우가 치아가 많이 약해지죠. 잇몸이 많이 노후화가 되면서 그래서 고령화가 될수록 각광받는 산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임플란트 쪽인데요. 중국에 지금 진출을 이제 몇 년째 해 있고 보통은 이제 치과 의사들한테 이 임플란트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거의 시공 수준이죠. 심을 받고 거기다 치아를 씌우는 것들이 상당히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는 와중이니까 시장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뭐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우선 이런 만약에 기업을 내가 관심이 있고 주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에 그냥 오스템 임플란트를 치면 검색을 눌러보면 현재가가 나오죠. 73,600원이고요. 파랗게 돼 있죠.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화살표가 돼 있고 200원이 돼 있죠. 옆에 보면 이제 여기에 200원이 마이너스가 돼 있죠. 이게 200원이 오늘 빠졌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0.27%가 하락했다는 뜻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차트가 보이죠. 빨간색으로. 이 차트가 보면 1일, 그 다음에 3개월, 1년, 3년, 10년, 일봉, 주봉, 월봉이 있죠. 말 그대로 1일 같은 경우는 오늘 하루에 주가의 변동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면 아침에 빨간 쪽 위에였죠. 74,200원 위에서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가 9시에 개장을 하죠. 그러다 10시 때까지 쭉 빠졌다가 11시까지는 올랐다가 또 12시 지나면서 좀 빠졌다가 상승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다는 거죠. 이게 하루의 변동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차트를 많이 보는 축은 이제 단기 매매,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그런 쪽에 대해서 많이들 일봉을 많이 보고 있고요. 뭐 3개월은 3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 1년, 3년, 10년 제일 길게 보는 거죠. 10년을 보면 상장한 지가 뭐 10년 넘으면 10년치가 보이겠지만 상장한 지 만약에 2달 됐다. 2달치밖에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긴 흐름을 보고 싶으면 10년 동안의 일봉을 보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일봉, 주봉, 월봉이 나오죠. 일봉 같은 경우는 단기 흐름을 체크를 하기 위한 주가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일봉을 봐야 되고요. 그 옆에 나오는 주봉 같은 경우는 일주일 단위의 간격이죠. 주마다의 그런 간격을 볼 때는 또 일봉하고 좀 다릅니다. 또 차트를 분석할 때도 일봉으로 많이 빠져 보이지만 주봉으로 봤었을 때는 매수 기회인 것들도 있고요. 또한 주봉에서는 차트가 밑으로 빠져서 깨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월봉을 보면 또 이 부분이 또 매수 기회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초보분들은 일봉을 많이 보시는데 일봉 외에도 주봉, 월봉을 좀 봐야지 이 주가가 태생이 어떻게 됐고 지금까지 어떤 역사를 갖고 흘러왔는지를 봐야지 역사를 알아야지 곧 미래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봉 외에도 주봉과 월봉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이버나 이런 포털 사이트에서 보면 좀 자세히 안 나오죠. 내가 뭐 얼마에 샀는지 뭐 잔고도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주식에 이 기업의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샀는지 기업에 대한 내용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뭐 오늘 시세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되겠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주식에 대해서. 알아야지 백전백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주식 매매 시스템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여기 내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심도 있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유한타증권을 예를 들면요. 홈페이지를 가보면 대부분 증권사 똑같습니다. 옆에 보면 이제 고객센터나 뭐 고객 다운로드 이런 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대면 밑에 쫙 뜨죠.
그러면 여기 매매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매 시스템 밑에 보면 온라인 매매 시스템에 커서를 대보면 이제 여기 노란색으로 트레이더라고 나오죠. 각 증권사마다 온라인 매매를 하는 주식 프로그램 같은 경우 다 이름이 다릅니다. 뭐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다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우선 HTS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걸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를 하면 이제 이런 HTS 화면이 이제 생기죠. 그럼 여기서 보면 그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쪽에 보면 여기에 글씨를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글씨에다가 내가 보고 싶은 걸 치면 이게 화면에 바로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현재가를 한글로 이렇게 치면 여기에 현재가가 나오죠. 그럼 이걸 클릭을 딱 합니다. 그러면 현재가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여기다가 내가 만약에 코오롱 인더에 대해서 뭐 알고 싶다 라고 하면요. 여기다 코오롱 인더를 치면 오늘 현재의 현재가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검은색 네모 박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가는 69,100원이고요. 그 다음에 1,100원이 올랐죠. 그래서 퍼센티지를 보면 1.6%가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파란색 박스에서 차트를 클릭을 해보면 이제 차트가 나오죠. 근데 차트가 이건 작게 나옵니다. 방금 이 화면에서 이 차트를 눌렀을 경우는 이제 작게 나올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작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 밑에 이제 차트가 이렇게 뜨는데 차트를 길게 분석하거나 좀 자세히 보는 사람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면에서 보면 이제 여기 위에 상단에 뭐 설정은 내가 나의 구미에 맞게끔 이 화면을 이제 배치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뭐 즐겨찾기, 투자정보 쭉 넘어가세요. 여기서 보면 아까 현재가가 이 주식을 클릭을 해봐도 여기에 현재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쭉 넘어가면 차트가 나오죠. 여기 클릭을 해보면 밑에 쫙 뜹니다. 멀티 종합 차트, 뭐 해외 종합 차트, 뭐 해외 지수라든지 해외 주식들 나오고요. 선물 옵션 차트가 있고 인덱스 차트, 또 선물 연결 차트. 선물 연결 차트는 뭐냐면 선물은 만기가 뭐 3개월 단위죠. 그러면 3개월 뒤에 차트가 끊깁니다. 그래서 연결 차트를 눌러보면 몇 년 동안의 그런 선물의 만기별로 다 이어서 차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에 대한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멀티 종합 차트, 뭐 이름은 다 증권사마다 다르지만 차트에서 제일 첫 번째가 아무래도 제일 대표적인 보기 무난한 차트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요. 이렇게 한 종목의 차트가 나옵니다. 보면 코오롱 인더 같은 경우는 봤더니 주가가 이거 일봉이죠. 여기 빨간색으로 1에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일봉. 여기다 주봉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주자에다가 왼쪽으로 클릭을 하면 주봉으로 바뀌고요. 그 옆을 이제 월봉에다 누르면 월봉으로 바뀌고요. 연봉을 보고 싶으면 연에다가 하고요. 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분봉, 틱봉, 초봉, 그러니까 1초당의 움직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는 많이 안 보이시고 이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화면이고요. 일봉, 주봉, 월봉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차트를 보면 일봉인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빠졌죠. 2015년도부터 좀 횡보를 하다가 2016년도에 상승 76,800원 찍고 좀 밀리고 있죠. 차트는 우선은 좀 단기적으로 하락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볼 때 이제 현재가를 봤고요. 지금 차트를 봤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뭘까요? 수급이죠. 이 주식을 과연 개인, 기관, 외국인 이 세 가지의 주축이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3대 주요 투자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나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리고 나오고 실적이 동반이 되는 종목들을 많이 사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 테마주를 많이 사죠. 뭐 정치 테마주, 뭐 얼마 전에 나왔었던 드라마였죠. 태양의 후예 이제 제작을 했던 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뭐 이런 테마주를 움직입니다. 왜냐?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개인들 같은 경우 상당히 뭐 테마라든지 잡주라고 하죠. 실적이 동반이 되어 있지도 않고 정체불명해서인데 그런 것들을 개인들이 좋아합니다. 왜냐? 심도 있게 분석을 하지 않고 뭐 재무제표라든지 사업보고서를 굳이 보지 않더라도
쉽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종목들을 봤을 때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이 아무래도 조금 검증이 된 종목들을 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 종목들이 100% 다 가는 건 아니겠지만 이 중에서 잘 고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빠지더라도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면 이 HTS 안에서 기관들과 개인들이 사고 있는지 아니면 팔고 있고 개인들이 사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보면 주식 여기다 클릭을 해보면 밑으로 쫙 뜬다라고 했죠. 아까 현재가는 종목 시세를 보면 현재가가 나오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매매 주체별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매매 주체 아까도 얘기했죠. 개인, 기관, 외국인 매매 주체죠. 여기를 다시 클릭을 해보면 파워 투자자 동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워 투자자 동향에 대한 창이 뜨죠.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수량과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금액을 클릭을 하면 이제 금액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100만 원, 1000만 원, 억, 10억, 100억이죠. 오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총 700억 원을 순매수를 했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는 1300억 순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이 2400억 순매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엄청나게 오늘 팔아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는 환율과 굉장히 밀접하죠. 원화가 강세가 되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달러를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주식을 산다는 것은 주식에 투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화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식이 안 오르더라도 원화가 달러 대비해서 강세가 될 것 같으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내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그때는 1,000원에 산 거예요. 1달러당 1,000원에 환전을 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에 샀는데 한 달 뒤에 팔려고 봤더니 여전히 삼성전자 주가는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주식에서는 수익이 전혀 안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환율을 봤더니 원화가 강세가 돼서 1달러당 800원대까지 강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원화를 팔아갖고 달러를 살 때는 800원만 줘도 달러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약 20%의 수익이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은 환율과 굉장히 밀접하고 원화가 강세가 될 것 같으면 외국인들 수급은 계속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돈을 계속 빠져나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사는 거는 봤는데 그걸로 끝내면 안 되죠. 과연 그러면 요 주체들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내가 종목까지 좀 컨닝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것도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식에서 보면 외국인 기관 매매 분석이라고 있죠. 보통 HTS마다 다 이런 기능 다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을 해보면 투자 주체별 입체 분석이라는 게 있죠. 이걸 클릭을 해보면 거래소와 코스닥 있죠. 거래소를 클릭을 해보면 코스피고요. 코스닥을 클릭하면 코스닥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샀던 종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소를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5월달 이거 날짜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5월달 초에 보면 SK 이노베이션, 네이버, 삼성전자, CJ CGV, BGF 리테일을 최근에 많이 샀구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좀 올랐을 가능성이 크죠. 기관들의 경우는 코덱스 인버스를 사죠. 코덱스 인버스가 뭐죠? 코덱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를 추종을 하는데 인버스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야지 수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지수가 떨어져야지. 그러니까 기관들은 아까 보셨죠? 지수가에서 기관들이 엄청 팔아야 됐죠. 그러고 거기다 인버스까지 샀습니다.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구나. 기관들이.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고요. 밑에 보니까 롯데케미칼, NC소프트, CJ 하나를 사고 있죠. 보니까 기관들 상당히 시장 안 좋게 보고 있고 거기서 그나마 사는 것들은 이 NC소프트나 CJ 이런 종목들 많이 사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